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저는 지금 심원딩이란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만의 그 명동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1박을 했었죠. 어제 제가 그 인큐브 지먼이란 곳에서, 인큐브 시먼이란 곳에서 제가 1박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여행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인큐브 시먼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제 국립고궁박물원을 가볼 거예요. 국립고궁박물원, 발음도 어렵네요. 고궁박물원 을 가볼 거니까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지금 보이시나요? 네, 비가 와요. 뭐 항상 그렇지만 전 날씨 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온다니까 참 착잡하겠는데 진짜로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중여행도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그 타이페이 펀 패스 수령까지 하면서 어떤 패스인지도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까지 영상에 담아 볼 테니까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렛츠고! 자, 어제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었죠. 방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하룻밤 자고는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런 방이에요. 네, 말씀드렸지만 고시원 같은 느낌이고, 욕실과 화장실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만 딱 있는 케이스죠. 뭐 침대 위로 살짝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개인 침을 좀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워낙에 좁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걸 놓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TV 이렇게 나오고 있고, 상시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지만 에어컨이 세진 않아서 여름에는 덥다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물론 더 더워지면 더 세게 틀지는 모르겠지만 방에서 조절하는 건 아니고 다 밖에서 그 공동으로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수건은 한 장 줬어요. 수건은 한 장. 아마 이제 나중에 나갔다 오면 새로 갈아져 있을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슬리퍼 준 건 좋더라고요. 슬리퍼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일회용 슬리퍼도 좋고, 저기 안에 너무 더우면 키라고 선풍기도 줬는데 어제는 키지 않고 잠들기는 했습니다. 뭐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이었어요.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 C라고 써 있는 곳들은 전부 다 남자 방인 것 같고, 다른 A나 B 쪽에 여자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방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리고 저는 C11이면은 다른 방들에 비해서는 큰 편인 것 같아요. 여기 구석에 보면은 이런 디자인의 방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간단하게 보셨는데, 그 인큐브 시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시원 같은 느낌도 있고, 호스텔은 아니죠. 호스텔이라고 보기엔 다소 좀 어렵고, 뭐 그런 느낌의 그 일반실이 있는 그런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텔 느낌이기 때문에 뭐 욕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화장실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그 따로 있는 곳에 있다는 걸 잘 참고하시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불편하시면 좀 더 좋은 방을 가셔야 될 텐데, 여기는 1박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있을 건 다 있으니까요. 자, 이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러 갈까 합니다. 그 대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사를요 꼭 먹는 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대만 사람들은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꼭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까, 뭐 어떤 걸 많이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뭘 먹을지 대충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먹게 된 두유입니다. 뭐 두유라고 하면 다들 알죠. 근데 이제 그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대만 사람들도 그렇고 아침에 두유를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두유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오, 우리가 흔히 아는 배지밀이랑 이런 거랑은 맛이 좀 틀리네요. 이게 뭐지, 콩 비지인데 되게 맑기한 비지 이런 느낌이에요. 오, 생각이랑 많이 다른데 단맛은 거의 없고 조금 있는데 뭐 그래도 마실만한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 아침에 여기 두유집이나 떠우장, 이제 빵까지 찍어 먹는 떠우장 집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줄이 엄청 길어요. 와, 간단하게 두유를 마시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두유가 든든하네. 좀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든든합니다. 한 컵 치고는. 20 NTD 치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입안에 남는 그 비지의 찌꺼기 같은 게 좀 있는데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쵸? 여기가 이제 시먼딩이라는 시내인데 뭐야, 일본 같아요. 이런 캐릭터도 있는 거 보면은. 뭐 번화가라고는 하지만 아침 이른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 9시가 아직 안 됐거든요. 8시 정도, 8시 반 정도인데 그 시간에는 사람 좀 다녀도 번화가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느낌까지는 아니긴 해요. 일단은 타이페이 메인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메인역까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페이 메인 시내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이미지는 그냥 어디 흔히 있을 법한 대도시입니다. 그 서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역시 같은 느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도 수도고 뭐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니까 어떻게 이제 전통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그래도 뭐랄까, 이렇게까지 서울이나 대도시를 닮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저도 못하긴 했죠. 이제 시먼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먼역에 가가지고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으로 지하철로, 뭐 MRT죠? MRT로 이동을 해볼까 해요. 뭐 그냥 이렇게 보면 대도시죠, 대도시. 요런 느낌의 도심 한중간이에요, 그냥. 그리고 시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보죠. 비가 와서 좀 아쉽다 생각을 했었는데 대신 좀 덜 덥네. 이런 건 좀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아직은 제가 패스권을 구하기 전이니까 티켓을 한 장은 구매를 해야겠죠. 여기서 역을 찾아가지고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는 그 20 NTD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계에는 이렇게 한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게 티켓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RT. 저기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도착해야 될 곳은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한정거장이에요. 여기서 한정거장만 가면은 될 것 같고, 일단 지하철 탐에 있어서 몇 가지만 주의사항. 제가 4월달 같은 경우에 4월달에 왔을 때는 그 마스크는 그 지하철 내에서는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마스크 안 쓰고 잠깐 지하로 내려왔는데 잡혔어. 그래가지고 마스크 써달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마스크를 깜빡하고 안 썼는데 여기서 써야 된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싱가포르랑 비슷한 게 모든 대중교통에서
취음이나 취식, 그러니까 뭘 마신다거나 먹는 게 안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잘 참고하시면 좋아요. 잘못하면 벌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네, 타이베이 메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는 환승도 많이 하고 사람도 엄청 많네요. 역시 메인이란 이름이 걸맞는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국제공항을 갈 때, 이제 타오이안 국제공항을 갈 때도 일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더 와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사람 많아. 여기서 이제 나가는 곳 찾아야 되는데 일이네요. 여기는 타이페이 메인역 M5입니다. 와, 타이페이 메인역 굉장히 크다, 그쵸? 밖에서 보니까 또 실감이 나네. 지하철역일 때는 그냥 엄청 복잡한 그런 환승역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여기 크네요. 일단 여기서 그 바우처를 가지고 제가 그 패스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관광 서비스 센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길을 잘 보고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 가지고 10분 정도를 소비했는데, 대충 뭐 물어물어 그리고 뭐 어떻게든 가고 있어요. 일단 계속 이동해 보죠. 타이페이 메인역 내부의 모습입니다. 오, 엄청 크죠. 밖에서 봤을 때도 건물이 굉장히 컸는데, 이야, 이렇게 커요. 그리고 제가 그 바우처를 통해서 타이페이 펀패스를 바꿀 수 있는 곳은 여기 메인역 안쪽에 있는 여기 비지터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뭐 구매라면은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데, 현지에 와가지고 대신에 우리나라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뭐 와그라든지 클럭이라든지 이런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바우처를 구매하신 분은 공항에서 바꾸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를 이용하시면 돼요. 와, 여기 찾는데 한 20분 걸렸어요. 생각보다는 난이도가 있네. 쉽게 생각하시면은 남서쪽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기 남문 2번 있죠. 남문 2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왼쪽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펀패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3일권을 끊었는데 펀패스가 어떤 건지는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작은 카드가 타이페이 펀패스 얼리미티드 3일권이고요. 국내 여행사나 와그, 클럭 등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바우처 구매 시에는 공항이나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역 1층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야간에는 공항 수령이 불가능하니까 밤 비행기로 오셨다면 반드시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역으로 오셔야 돼요. 저처럼요. 수령 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패스권과 한국어 간단 설명서, 지도, 쿠폰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페이 펀패스 얼리미티드는 일본 오사카 주요 패스처럼 타이페이 내 MRT,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 리스트에 쓰여 있는 것을 포함해서 총 27가지의 여행지나 어트랙션을 무료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사카 주요 패스랑은 결이 좀 다르긴 해요. 이게 많이 비싸거든요. 오사카 주요 패스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1일권이나 2일권을 구매해도 경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타이페이 펀패스 얼리미티드는 1일권이 6만원대, 2일권이 8만원대, 3일권이 9만원대로 많이 비쌉니다. 게다가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입장 여행지가 이제 타이페이 외곽까지 뻗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사용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1일권을 구매하시게 되면 손해가 좀 막심해지는 편이고요. 2일권 또한 제대로 이용하기가 빡센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일권 내지 3일권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가성비의 개념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성비보다는 버스나 MRT 탈 때 그때마다 티켓 구매하거나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편의성을 고려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여행지의 경우에는 타이페이의 핵심 명소라고 불리우는 고궁박물원이나 타이페이 백일타워 이 두 군데는 꼭 가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두 군데의 핵심 명소 외에도 이제 최소 두세 군데 정도는 타이페이 펀패스를 이용해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립니다. 일정을 타이페이 펀패스 이용에 맞추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편의성만큼은 좋은 패스권이니까 가성비나 금액적인 면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타이페이 자유여행을 좀 더 손쉽게 하겠다, 중요 명소는 꼭 가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패스권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주는 한글 매뉴얼이 꽤나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정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당이나 어트랙션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쿠폰북을 주기는 주는데 이것까지 일정에 고려하긴 쉽지 않겠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여행 코스 근처에 가볼 만한 곳들이 있다면 한 번씩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고궁박물원이란 곳이에요. 거기까지는 지하철로 수린역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버스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패스권으로 모두 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뭐 패스권 가격을 냈으니까 무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패스권으로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 빨간색 라인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지금 수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기 야시장 때문에라도 한 번 더 와야 되는 역이기도 하죠. 일단은 낮이니까 그 고궁박물원부터 가보도록 하죠. 야, 야속하게 또 비가 와요. 아까는 비가 거의 안 와가지고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 비가 오는 상태에서 촬영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버스를 갈아타야 됩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은 우리나라랑 시스템이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버스는 또 다르죠. 그래서 버스도 어차피 패스권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활용은 해볼 텐데 어쨌든 타러 가야 된다는 점 같이 가보시죠. 국립고궁박물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버스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고 하는 건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버스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버스는 탈 때 찍고 어떤 버스는 내릴 때 찍는데 뭐 이 정도 혼잡도라면 어떻게든 찍고 타는 게 중요하니까. 게다가 패스권은 또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하죠. 일단 입장해보죠. 아, 비는 계속 오네.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저쪽에서 티켓을 구매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패스권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좋아요. 그 펀패스가 있으면은 입장 시에 줄을 따로 안 서도 됩니다. 뭐 티켓을 사기 위한 줄을 쓴다거나 그런 번거로움이 없죠. 그래서 바로 입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국립고궁박물원에 지금 있는 보물들의 수는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각 잡고 보면 하루 만에 다 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거 위주로만 좀 보고 갈까 하고요. 내부에서 촬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또 실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물어보고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써있네요. 촬영은 되는데 플래시를 터뜨리면 안 되고 그 셀피 스틱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촬영은 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물어보고 가죠. 규모가 워낙에 큰 박물관이니까 다양한 정보를 품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또 복원에 대한 정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하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설명이 중국어와 영어만으로 되어 있다는 점일까요?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읽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오디오 서비스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받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저는 영어를 아주 조금밖에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으면서 어떤 건지 대략적인 파악만 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복원된 물품들인가 봐요. 요거죠. 여기에는 스크린을 이용해서 다양한 유물들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좀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죠. 옆으로 또 슬라이드를 하면은 다른 유물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구나, 같은 유물인데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한 유물당 뭐 2장이나 3장 정도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고궁박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은 이제 그 장개석이 여기 이제 대만으로 넘어오면서 중국 본토에 있던 많은 유물들을 가지고 나온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유물들에 해당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수의 유물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그 모택동이 그 민족의 그런 과거의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발산하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의외로 중국 본토에는 이런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대만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귀한 중국의 그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물들을 가지고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나중에 이제 대만을 자꾸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유물이라든지 그런 찬란한 역사를 좀 다시 원상복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는 편이고요. 이런 건 이제 예전에 사용되었던 쇼파죠. 나무로 된 쇼파. 근데 좀 설명이 웃겨. 뒤에 보면은 설명이 써 있는데, 이렇게 또 쇼파일 줄 모를까봐 카우치라고 해놓고 쇼파 사진을 넣어놨어. 이런 의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중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해요. 잠깐 국립고궁박물원 나와봤어요. 나와서 봤을 때 경치는 이런 느낌이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그런가?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페이 시내와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또 이런 경치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뭐 시먼딩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냥 도시가 됐잖아요. 이런 느낌의 장소에 있네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타이페이 펀패스 이용부터 해가지고 국립고궁박물원까지 간단하게 돌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립고궁박물원에 있는 그런 유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만에 다 보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인데다가 뭐 잠깐 시간을 낸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심층적으로 깊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이드 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디오 시스템을 빌린다든지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뭐 영어가 가능하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관람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은 들어요. 뭐 이렇게 중국의 역사를 대만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중화민국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좋은 그런 유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괜찮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길게 보긴 어려웠어요. 저도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구경을 좀 했는데 뭐 간단하게 돌아보고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타이페이 펀패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여행에 활용을 할 거니까 다음 영상 등등에서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이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